자, 6번째 썰 한번 가보겠습니다. 6번째 썰은 이거 뭐 질문이 아니고 사연입니다. 사연. 사연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처제가 딱해가지고 그냥 이거는 그냥 공짜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저한테 이제 사연을 주신 우리 꿈꾸는 사람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붕어 형님, 내일 르노 산업, 죄송합니다. 지금 발음이 안 돼가지고 졸려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읽을게요. 붕어 형님, 내일 르노 삼성 자동차 생산직 부산 공장 계약직 면접이 있는데 가는데 갈까요? 현재 공부 중이며 돈이 필요합니다. 부모님께 재정적 지원 1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방송 중에 개인적인 고충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셨습니다. 사실 사연이 너무 짧아가지고 이것만 가지고는 대답 못해요. 구체적으로 물어봐야겠습니다. 이거 얘기만 들어가지고 사실 진행이 안 됩니다.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묻는 말에 좀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짜로 하는 거니까 아시겠죠? 무슨 공부하는지 말씀하시고요. 돈은 무슨 공부하는데 돈이 왜 필요한지 그것도 얘기하시고 왜 부모님이 재정 지원 안 해주시는지 그것도 얘기하십시오. 내가 보니까 공무원 시험 공부하는 것 같은데 공무원 시험 어떤 공무원 직렬을 공부해야 되는데 학원 강의를 끊으려면 돈이 필요한데 부모님한테 달라고 하니까 부모님이 돈 없다고 네가 공부할 거면 네가 돈 벌어서 해라 약간 그런 입장 같은데 어떤 입장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그냥 간단하게 돈을 벌려는 이유 어떤 공부를 하는지 부모님 왜 금전 지원 안 해주시는지 그게 그 뭐 어떤 이유가 확실하지 않으면 사실 이거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연이 구체적일수록 이 어떤 그 방법론을 제시하는 게 더 좋거든요. 더 편한데 사연이 너무 짧아요. 짧고 어떤 부연 설명이나 전후 상황이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이것만 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네, 오늘 좀 버닝 하려고요. 자다가 깼다고요? 요것만 하고 쉴 거예요, 오늘. 요것만 하고. 얘기하는데 좀 시간 좀 걸리시나? 아니, 어떤 건지 좀,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얘기 한번 듣는 게 졸라 빡치네. 꿈꾸는 사람님, 그 얘기하기가 뭐 곤란하는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걸 알아야겠어요. 그걸 모르면 이것만 가지고 진행이 안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그러니까 본인도 약간 잘못했는 게 그런 거예요. 뭐가 저한테 고민 사연 얘기할 것 같으면 제가 메일을 보내라고 하잖아요. 글을 적어가지고 저런 상황을 설명을 해가지고 기승전결이 있어야 뭐 내가 진행하면서 그 안에서 내가 찾거나 하지. 이거 뭐 여기만 이 네 줄만 가지고는 네 줄도 아니 세 줄이지 세 줄. 세 줄만 가지고는 이거 도저히 뭐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분 나가셨나요? 아, 그래. 좋습니다. 아니 고민 사연만 그래. 고민 사연만. 고민 사연만 그래. 고민 사연. 사연이라 시청자 사연 적힌 거 그것만 그래요. 자, 요거 좋습니다. 사회복지사 대학 공부하고 있고요. 이제 2학년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5년 전에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국가에서 돈 받고 사시고 같이 살고 있는데
지금 아버지가 술을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자주 싸우고 해서 독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학교, 나이는 25살.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야 돼요. 제가 잔소리 죄송하긴 한데, 이 설명을 안 해주면 목적이 없으니까 이게 설명을 듣고 안 듣고 차이가 굉장히 커요. 물론 얘기하시기 굉장히 까다로우시겠지만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과를 나오신 거네요. 사회복지과 4년제 나와야 되는데 뭔지 알겠네요. 지금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등록금을 마련하려면 내가 돈 벌어서 마련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아버지께서 너무 이 주벽이 심하시다 보니까 같이 살아나가기가 너무나도 곤란하다.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상황이네요. 잘 들었습니다. 딱하네. 이거 재정적 지원을 음, 그러면 어떤 생각이에요? 대학교 휴학을 해가지고 등록금 문제가 없다고요? 그럼 어떡할까요? 대학교 휴학을 해가지고 돈을 버실 겁니까? 아니면 대학교를 다니면서 공장을 다니고, 근데 대학교 다니면서 할 수가 없잖아, 저게. 대학교는 주간이고 공장도 주야간 번갈아 가면 돼. 이건 불가능하고. 그러면 휴학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이제 3월 달 이제 입학할 때, 그러니까 새 학기 입학할 때까지만 한 두 달 정도까지만 사이버 대학이라고요. 음, 일단은 아버지하고 떨어져 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가장이 너무 안 좋아. 아버지는 그럼 언제부터 술을 드신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러면 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아버지가 국가에서 돈을 받고 살고 있다는 얘기는 뭐 장애인이신가? 장애 등급을 받으셨나? 아니면 국가유공자? 국가에서 돈을 받는 이유는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태진님. 아버지께 장애 등급을 받았다거나 가족 중에, 아니면 기초생활수급, 아니면 국가유공자. 이 세 가지 말고는 없지 않나요? 기초생활수급자. 근데 저는 있잖아요. 꿈꾸는 사람님이 나와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사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 주변에 그러니까 가족 중에 장애를 가지신 분의 어떤 가정을 가진 친구가 있어요. 근데 보통 보면 그런 사람들이 다 중앙아파트 살잖아, 중앙아파트. 혹시 중앙아파트 사시나? 여러분들 왜 저 도시 가다 보면 중앙아파트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데 입주하는 조건이 이제 가족 중에 장애가 있으면 보증금 얼마나 내고 약간 영구 임대 아파트로 살 수 있잖아요. 사실 나는 그 동네 몇 번 찾아갔거든요. 주변에 사시는 분이 있어가 찾아갔는데, 거기 가면 약간 안 좋은 게, 약간 그런 환경에 뭔가 물든다고 해야 되나? 그런 어떤 약간 좀 이 사회에 찌든 삶 있죠. 그 돈 받고 하는 삶에 찌들어가 사람들이 일을 안 하더라고요. 일을 하면 저게 기초생활 자격이 바탕이 되니까, 사실 그럴 바에는 그냥 놀고 먹는 게 낫다. 일 안 하는 게 낫다 해가지고 제대로 경제 활동을 한다거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좀 그런 것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을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약간 일을 하더라도 좀 질 낮은 일자리 그런 거 한다거나, 아니면 이게 웃긴다기보다는 좀 슬픈 게 뭐냐면, 여기 보면 이제 그 중아파트 보면 이제 자녀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 자녀들이 부모님의 삶에 약간 물드는 게 있어요. 약간 그런 찌든 삶에. 그래서 뭐
성인 되거나 이제 돈을 벌어도 돈을 안 버는 친구들도 많고, 약간 놀고 먹고. 그래서 약간 그 가정 환경에 가정 환경이 이렇게 좀 물들여가지고 약간 부모님이 살아왔던 가정을 답습하더라고요. 그게 좀 안 좋더라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님도 그게 두렵잖아, 맞죠? 지금 제가 얘기한 부분. 꿈꾸는 사람님이 얘기 또 나도 저 아버지처럼 비슷하게 따라갈까 봐 그게 두렵잖아요. 근데 지금 나도 좀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게, 그러면 이제 나가서 사는 게 중요하고, 의문점이 드는 게 뭐냐 면 사회복지사를 공부하고 있다는 얘기, 그러면 사회복지사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공무원 시험을 보겠다는 거예요? 사실 사이버대 사회복지사는 사실 사회복지 계열에서 그렇게 많이 인정해 주지는 않는 것 같은데. 물론 사회복지사는 맞아요. 맞는데 아무래도 정상적인 4년제 대학교 사회복지사보다는 좀 인맥적인 부분이나 그 일자리 같은 부분들이 좀 충족이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감히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사회복지라는 걸 제 주변에 또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 친구 중에 사회복지사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듣는데, 사회복지 같은 거 이제 일자리 같은 거 구하려면 뭐 복지관에 들어가려면 인맥이 있어야 돼요. 물론 그냥 들어갈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인맥 추천으로 들어가요. 근데 그 인맥 추천이 다 어떤 식이냐 하면 그 대학교 이제 선후배 관계, 아니면 어떤 뭐 동아리 이런 걸로 해가지고 추천이 있어도 많이 들어가. 왜냐면 1급 사회복지사 다 가지고 있으니까 4년제 나왔으면. 인맥이 있다고요. 그럼 사회복지사 일을 계속 하실 거예요, 그러면? 사회복지사 일을? 그러니까 중요한 게 그거예요. 난 제일 궁금한 게 그런 거예요. 아예 공돌이 쪽으로 빠질 것이냐, 아니면 사회복지사 일을 계속 할 것이냐. 왜냐면 사회복지사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돈 생각하면 사실 좀 못한 일이잖아요. 4년제 나오면 다 2급이라고. 1급 아니에요? 2년제가 2급이고 4년제가 1급 아니야? 내가 잘못 알고 있나? 2년제 사회복지과가 2급이고 4년제 나오면 1급 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1급 치려면 학사졸 돼야 1급 시험 쳐야 되잖아요. 1급을 따야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4년제 나오면 1급을 칠 만한 조건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야. 뭐냐면 어 사회복지사 2급이고 1급이 있잖아요. 2년제 나오면 2급 칠 수 있고 4년제 나오면 1급을 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4년제 졸업하면 2급의 조건이 주어지는, 저거 2급은 그냥 옵션을 따지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사회복지사 딸 거면 1급이 낫다는 거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회복지사를 하실 거면, 기왕 하실 거면, 왜냐하면 이거 차이 커요. 2급과 1급의 차이 큽니다. 1급 무조건 따야 돼요. 웬만하면 4년제 나왔으면 따야 돼. 왜냐하면 1급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사회복지 시설하고 2급이 들어갈 수 있는 사회복지 시설이 굉장히 달라요. 정말 다릅니다. 좀 심한 얘기로 하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예를 들어서 뭐 대구 같은 지역은 2급이 없어요, 거의. 2급을 어떻게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뭐 대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회복지과가 저기 대가대, 대구 가톨릭대학교, 저기 아니면 대구대학교, 대구대학교 사회복지가 유명하거든요. 장애인 간이학과가 유명해요. 그래서 대구에 보통 그런 복지시설 들어가 있어서 그쪽과 계열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 다 1급이에요. 그리고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1급은 그냥 기본 옵션을 다 따고 그냥 다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1급 따서 뭔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다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 2급도 자기 사회복지사인데 인정 안 해주냐 하니까 인정받기 힘들대.
아니, 공무원 아닙니다. 무슨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은 사복 공무원 시험 쳐야 되는 거죠. 그 사회복지사 9급 시험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야, 사회복지사 시험은 2급만 있어도 시험 지원은 가능해요. 태진님. 그 사복공무원은 그 동사무소 같은데 왜 기초생활수급 담당하시는 분들 있죠? 사회복지 담당. 사복공무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분들은 그 시험 치는 자격이 2급 사회복지사 있으면 가능해요. 1급까지 없어도 돼요. 1급이나 2급이나 시험 치는 거 똑같아요. 대신 시험 쳐야 돼요. 필기시험. 전망이 그렇게 모르겠어요. 사회복지일이 전망이란다. 제 방송에도 방송 사회복지사 하실 분 몇 명 있거든요. 방송에. 예. 제 방송 시청자분 중에. 3년경에 채워야 된다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네. 공장일 하면서 사회복지사 한 다음에 사회복지사 경력 채워서 시험을 노리는 게 가장 좋은 테크인 것 같아요. 왜냐면 사회복지가 다른 직렬보다는 그래도 커트라인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경쟁률이나. 왜냐하면 어느 정도 조건이 있어야 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력 채용이잖아요. 다른 시험은 그냥 바로 시험 볼 수 있는 반면에 사회복지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사회복지 경력이 있어야 되는데 저 조건을 채우려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아무나 시험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물론 사회복지 공무원이 일이 엄청 빡십니다. 네, 또라이 왔네. 왜 안 오나 싶었다. 왜 안 오나 싶었어. 그래서 1급 따시는 거 추천드리고 공장일 하세요 지금. 저 계약식 공장이라도 가리지 말고 하세요. 아니 경채가 아니라 공채예요. 공채. 제가 말하는 거 사회복지 시험 공채. 잠깐만 한번 찾아볼게. 사복공무원. 사회복지직이거든요. 사회복지직. 그 경력 채용이 아니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회복지직이에요. 사회복지직은 그냥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으면 시험이 가능한데. 제가 말하는 건 사회복지직이에요. 사회복지직. 국급 사회복지직. 지방직 안에 있는. 왜 집에 못 나가요? 아니, 왜 계약직 하면 집에 못 나갑니까? 집에 나가서 생활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왜 못 나갑니까? 나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타지 생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타지 생활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웬만하면 솔직히 말하면 똑같은 조건이면 그냥 동네에서 그 고향에서 일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엄청나게 좋은 조건이면 타지 가는 게 맞죠. 근데 거기서 거기 사복 그냥 사회복지직은 그냥 사회복지 자격증만 있으면 시험 볼 수 있네요.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네.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 사저 상교대 가도 님 돈 때문에 가는 거잖아. 돈 때문에. 돈 벌려고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기서도 얼마나 오래 일할지 모르잖아. 타지에서 생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터세도 있고 그리고 저기 있다고 해서 뭐 돈 안 내는 것도 아니고 월세랑 돈 내요. 돈 내고 생활하는 거야. 그냥 무조건 다 해주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난 계약직가 왜 집 못 나가는지 이해 못 하겠네. 그냥 따로 방 잡아 생활하면 되잖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생산직 공장 중에 거의 정규직은 없어요. 거의 웬만해서는. 정규직 얘기하는데 거의 다 하청 공장, 하청 공장. 참 이 처지가 딱한데, 어, 그렇다고 님이 보면 또 뭔가 물불을 또 많이 가리는 것도, 그러니까 많이 따지는 것도 좀 있어요. 뭐냐면, 사실 사회복지 일을 하겠다 하면서 공장 일을 오래 못 하겠다고. 근데 나는 솔직히 그런 마인드면 공장 일도 오래 못 할 것 같은데? 공장 일 한 번도 안 해봤죠? 공장 일. 한 번도 안 해봤으면 생각보다 많이 힘들 거예요. 공장이란 데를 경험 안 해봤으면, 공장이란 데 살면서 내가 안 만져보고 이 로테이션 모르면 힘들 거예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살면서 안 겪어봤으면 내가 실제로 느끼는 건 더 힘들 거예요. 그래서 난 이미 오래 일할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 사실. 맞잖아요. 님 공장이 일하는 걸 안 해봤잖아, 살면서. 공장 사람이 어떤지, 공장 시스템이 어떤지, 노동강도가 어떤지, 돈을 어떻게 받는지, 시간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할 수 있다고 또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생각보다 님 나이 때 있는 애들 하다가 그냥 며칠 안에 다 나가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지금 뭐 채용이 뜸하고 뭐 계약직을 해도 지금도 일하다가 마음에 안 들어 추노한 사람들이 쎄고 비었어. 왜냐하면 생산직이나 자동차 운영 쉽지가 않거든요. 해봤다고요? 며칠 만에 추노한 적 많았다고? 그럼 멘탈이 약한 거네요. 일이 힘든 것도 있지만 멘탈이 약한 거네. 그럼 님 별로 근성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네요. 객관적으로. 근데 님이 어떻게 외우 거 저기 뭐야 저 타지 생활 한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타지 생활 잘할 수 있다고? 뭐 타지 생활 가면 이 노동강도가 더 약해집니까? 그리고 님 지금 가는 데가 무슨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공장이 아니라 그냥 뭐 사람 많이 뽑고 그냥 알바몬이나 저기 뭐야 워크넷 같은데 그냥 아무 조건 안 따지는 그런 공장 가는 거잖아요 사실. 노예자랑님 어서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오셨네. 어서세요. 그런데 가면 뻔하죠. 그거 힘들지. 이미 생각해보세요. 님이 지금 뭐 님이 지금 당장 어디 공장 가도 오래 못 버티는데 타지 생활하면 버틴다고? 더 힘들어요. 우울증도 걸리고 힘들어. 기본적으로 님 멘탈이 강한 사람이 아니네. 체력이나. 그런데 멀리 가서 공장 가겠다고. 거기다가 그 보나마나 그 지방에 가는 공장, 하청 공장이 많을 텐데. 일단 다른 거 해보고 좀 힘들 것 같으면 계약직 하다 마음에 안 들면 나오면 되는 거니까 나오고 나서 저 가면 되잖아요. 저기서 더 이상 뭐 르노 삼성 자동차 가가지고 아 여기 졸라 힘들다. 그러면 다른 데 지원해보면 되잖아요.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계약직 공장을 해보고 아 이거 못 해먹겠다 생각하면 나와가지고 딴 거 알아보던가. 저런 뭐 하청업체 공장들은 그래도 들어가려면 들어갈 수 있어요. 단지 그거지. 님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타직생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그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럼 일단은 동네 가까운 데라도 일을 해야죠. 님이 어차피 일 오래 할 생각이 없다면서요.
이 일을 오래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면서. 그리고 님 지방이 뭐 타지를 뭐 그 생활 해보셨나 모르겠는데 힘들어요. 그리고 4조 3교대도 쉽지 않습니다. 4조 3교대. 4조 3교대는 교대가 3개예요. 오전, 오후, 새벽 3개입니다. 시간은 24시간 3등분 해가지고 오전반 있고 오후반 있고 야간반 있어요. 이 신체 리듬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2주 교대는 그래 주말 쉴 겁니다. 그럼 군대랑 다릅니다. 군대보다 더 힘들어요. 요즘에는 2주 교대가 그렇게 힘들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 알만한 사람 다 알겠지만 52시간 적용을 받잖아요. 주 52시간. 지금 들어가면 주 52시간 적용을 받게 돼요. 그러면 주말 일을 안 시켜요. 주 5일 근무한단 말이에요. 주말 다 쉬고. 옛날처럼 주말 또 출근하고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아마. 내년 2021년 되면 거의 전 사업장 다 적용이 돼요. 법적으로. 중소기업도 이제는 52시간 해야 돼요. 52시간 하게 되면 거의 주말에 일을 시킬 수가 없어요. 주말에 출근해서 나와서 일 시킬 수가 없어요. 평일날 일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주 5일 근무밖에 안 한다는 거죠. 4조 3교대는 6일 일하고 이틀 쉬고 막 이렇게 될 텐데 그렇게 하면 주말 평일 개념이 없어요.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일단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님이 뭐 어떤 뭐 찬밥 더운발 가해처지가 아니면 일단은 당장 할 수 있는 거, 당장 일할 수 있는 거, 날 받아주는 거 거기 가서 일해가지고 뭐 근데 무시하고 있다가 만약에 신고하면 걸리니까. 왜냐하면 이제는 다 적용되잖아요. 의뢰자라니. 50일 이상 사업장이면 다 적용이 돼요. 웬만하면 생산량이 갖춰진 데는 50일 그냥 넘으니까. 그리고 벌금이 좀 센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는 해야죠, 이제는. 원래 올해부터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올해는 예기간이었으니까 50 이상. 원래는 올해 적용이 돼야 되는데 1년 동안 이제 예기간 이제 적용을 받으니까. 근데 댕칠님 그 공공기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저분이 지금 부모님을 살기 힘든 상황이에요. 부모님하고 아버지께서 지금 자꾸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하시고 하다 보니까 저분이 지금 힘에 부친 거야 이게. 생산직 하려는 이유도 돈을 좀 벌고 싶고 그리고 그 돈 가지고 좀 나와 살고 싶어 가지고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님이 뭐 현실이 안 좋고 지금 열악하고 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막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날 받아주고 뽑아주는 것이 있으면 일단 거기서 일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일을 하고 나서 돈 좀 모이면 그때가 자취를 하든가 그거부터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님이 저기 지방 공장 가가지고 일이 맞을지 안 맞을지도 모르잖아. 만약에 저 멀리까지 가는데 일이 안 맞으면 어떡할 거예요? 또 지방이면 추노하기도 힘들잖아. 어? 짐은 어떻게 옮길 거예요, 그러면? 기숙사 생활하려면 자취하려면 내 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옷 한 벌 가지고 뻑입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일단 날 받아주는 거, 날 뽑아주는 것이 있으니까 일단 거기서 감사합니다 하고 한번 일해보고 나서 해보고 더 이상 안 될 것 같던 그 뒤에 다른 거 하든가. 일단 하고 나서 손에 맞고 괜찮다 생각이 되면 그 돈 모아가지고 나중에 좀 원룸 구하든가. 부산이면 부산에 저기 부산 대학교나 뭐 부경대 같은 데 구하시면 되겠네. 부산도 원룸은 그렇게 안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부산도 원룸 월세는 쌀걸요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싸죠. 저 부산대 부경대 쪽에 싸던데. 네, 많이 싸요. 대구랑 비슷해. 30만 원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독립하면 돈이 많이 들어간 건 사실이에요. 독립하면. 근데 노예자는 저분이 독립을 하는 것을 추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저런 환경에서 어떻게 부모님과 같이, 아버지와 같이 살아요. 그리고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아버지랑 같이 살면, 지금 안 좋은 게 뭐냐면, 아버지랑 같이 살면, 저 기초생활 수급 조건이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 돈을 벌면 안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족이 돈을 벌게 되면, 부양가족 중에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기초생활 수급 조건 폐탄해야 됩니다. 탈락됩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나가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저분이 돈을 벌고 수익이 발생하는 순간 가족하고 같이 등록이 돼 있으면 구청에서 탈락됐다고 공문 날라올 거예요. 그러면 집에서 난리 나는 거야. 60만 원 믿고 있는데 이거 돈 왜 안 주냐 하면서 지금 보니까 자녀분 중에 아드님 한 분 계시죠. 저분이 지금 집에서 돈을 보고 같이 살고 계신데 돈을 보고 계시네요. 그것 때문에 탈락된 겁니다. 보통 이런 경우 많아요, 여러분. 이런 경우 많아. 이게 그 같은 주거지에 살고 있는 거로 등록되어 있으면 거기에 수익이 발생하면 또 그걸 알아가지고 귀신같이 또 탈락시키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그거 사복지기 하는 일이 그거잖아. 그 관할 지역에 이제 그 기초생활수급자 파악해가지고 이 사람 중에 가족 중에 수익이 발생했네. 그럼 탈락시키고 탈락시켜서 통보해가지고 그럼 열받겠죠. 시시거리면서 왜 기초생활수급비 안 주냐 하면서 그 선생님 그 가족분 중에 한 분이 그 수익 활동을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그분이 수익이 좀 많이 발생하셔가지고 그 기초생활 수급 조건이 탈락되셨습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또 왜 줬던 거 뺐냐 하면서 막 이렇게 싸우잖아. 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저 60만 원 돈이 전 재산이에요. 저 돈 나라에서 안 준다 생각하면 혹시 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지금 나가 살 수밖에 없는 거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이해가 되네, 맞죠? 여러분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분이 나가 살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아버지하고 좀 사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지금. 아버지가 주벽이 심하시잖아요. 그리고 중아파트에 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임대아파트. 임대아파트 사시는 분들 중에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아. 알코올 좀 주벽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 내가 왜 하는지 아세요? 제, 제 아는 사람이 그 임대아파트 사는데 거기 막 소주병이 막 굉장히 사방팔방 다 깔려 있어. 아니면 대놓고 그냥 깡소주 마시는 사람도 몇 명 있고. 그래서 경찰 갔는데 매번 추천하고. 옆집 가보면 소주병 있죠, 옛날에. 그 소주병 같은 거. 막 탑사인 것처럼 쫙 써여 있고. 그 예전에 편의점 아르바이트 할 때도 인디 아파트 있는 쪽이었거든요. 거기 가서 알바하면 맨날 소주 사가. 술 주정하고 맨날 길가에 소주 마시고 막 자고 막. 그래가 지구대 경찰관이 와가지고 업어가지고 저기 집 연락해가지고 데리고 가고. 그 풍경을 제가 눈에 있거든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좀 많이 모여 있어요. 아무래도 그분들이 일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게 그냥 저 마트 같은 데 가가지고 소주 까가지고 그냥 그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맨날 술 먹고 하거든. 과자 같은 거 뭐 오징어 땅콩 같은 거 사가지고. 아무튼 일단은 이렇게 합시다. 아버지하고 따로 사시고. 아니에요. 노예자라니. 그러니까 이것도 어려운 게 뭐냐면 이분 같은 어려운 게 뭐냐면 그렇다고 공돌이 생활 또 하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돌이 생활 하겠다고 하면 노예자님 하신 말씀이 맞아요. 그냥 기숙사 생활 해가지고 좀 급여 괜찮고 복지 좋은 데 가가지고 거기 정신 노리고 돈 모아서 그냥 거기서 좀 정착하는 게 나은데 그게 아니에요. 이분은 지금 사회복지사를 하려고 돈을 모으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 공장 또 올해 또 뼈 묻을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르노 공장에서 출근 하락하면 일단 거기 먼저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작전을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집에서 또 같이 살고 하면 분명히 또 구청에서 조사가 들어온다니까요. 4대보험 했으면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집에 전화해가지고 자녀 뭐 일하고 있냐고 확인하는 순간 또 다음 달 돼가지고 기초생활수급 탈락됐다고 또 우편으로 날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좀 잘 알아보셔가지고 아무튼 아버지 기초생활수급 받으시고 본인은 그냥 본인대로 또 나와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이 방법을 알아보는 게 지금 현재로 봤을 때 가장 최선인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모르겠어요. 님이 이것저것 많이 따지는 사람인 것 같은데 일단은 어, 힘들더라도 버티셔야 돼요. 힘들더라도. 제가 느끼기에 멘탈이나 체력적인 부분이 그렇게 강할 것 같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왜냐하면 앞전에 뭐 다른 공장에서 이미 추노했다는 경험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 보니까 우려가 되긴 해요. 이분이 공장 체질이 또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이 빡시잖아요. 맞죠? 좀 노동강도도 있고 거기 터스도 좀 있기 때문에 가서 잘 적응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잘 적응하셔야 돼요. 뭐 이 방법밖에 없는데 이 방법 아니고는 뭐 다른 거 선택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준비하셔가지고 남은 계획 한번 잘 추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뭐 저한테 사연 주셔서 감사하고 힘든 환경에서 좀 열심히 사는데 보다 나은 환경에서 좀 걱정 안 하고 좀 본인 하고 싶은 거 좀 하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상으로 6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